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리튬 2차 전지 분리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2차 전지의 분리막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4대 구성 요소라고 하는 양극, 음극, 전이막, 전해질 분리막 중에 하나로서 분리막의 경우에는 우선 그 물리적으로 그 양극과 음극이 이렇게 만나는 것을 통전되는 것을 막는데 가장 첫 번째 역할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분리막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리막의 유래는 무엇인가? 자, 유래라고 하니까 무슨 뭐 역사적 유래 이야기하는데 역사적 유래라는 게 사실 있죠. 왜냐면 원래 분리막을 쓰지는 않았는데 원래 이제 무슨 염다리나 이런 걸 썼지 분리막을 쓰지 않았는데 얘네를 왜 쓰게 되었냐라고 한다면은 우선 우리가 이제 유기계 전해질을 사용하면서 높은 전기 저항과 안전성 문제가 이제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극과 음극 사이의 간격을 획기적으로 감소하기 위함이다. 자, 양극과 음극이 있는데 여기에서 양극과 음극을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서로가 이제 붙지 않으려면 서로가 이제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얘네가 한없이 거리를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없이 거리를 둘 수가 없고 얘네 사이를 줄이면 줄일수록 어찌 보면 공간을 줄일 수 있는데 얘네가 사이가 이제 줄어들면은 서로가 붙게 되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물리적으로 붙었을 때는 얘네들이 통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극과 음극 간의 간격을 획기적으로 감소하기 위해서 뭔가 이 사이에 막을 두어야겠다라고 한 것이 분리막이 되겠습니다. 양극과 음극을 분리시켜주는 분리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분리막의 역할은 우선 전기적 단락을 방지하고 이온 전달 통로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제 가장 첫 번째의 역할은 물리적인 분리예요. 물리적인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극과 음극의 물리적인 분리가 가장 첫 번째 역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물리적인 분리를 함으로써 얘네가 전기적인 단락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락 방지를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얘네가 이제 전기적 단락이 방지가 되면서 이온 전달 통로로서 근데 얘네들이 전기적으로 물리적으로 서로 이렇게 막 이제 서로가 이렇게 막을 통해서 서로 통하는 걸 막는다 하더라도 얘네가 여전히 이온 전달 통로로서는 이용이 돼야 되거든요. 이온 전달 통로. 그러면은 이온 전달 통로라고 하면 양극에서 음극, 음극에서 양극으로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온 전달 통로로서는 여전히 유지하는 것이 이러한 분리막의 역할이 되겠다. 자, 그래서 물리적으로 얘네들 분리하고 전기적 단락을 방지하고 그러면서도 이온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다? 분리막의 역할이다. 야, 이 정도면은 거의 여러분들이 분리막이 뭐다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분리막의 경제적 가치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경우에도 뭐 경제적 가치 이야기한 경우인데 전해질 음극, 양극, 분리막의 경우에 전해질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필이면은 얘를 다시 경제적 가치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봤을 때 분리막이 차지하는 게 별로 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지나 양극, 음극 같은 애들은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뭔가 얘네들은 경제적으로 많이 쓰는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분리막은 별로 많이 쓰는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얘네들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 가치가 있냐면 전체의 한 14% 정도를 차지하게 되겠다. 전체 한 14% 정도 차지하고 그 전체 원가의 14% 정도 차지할 정도로 생각보다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분리막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은 어 먼저 얘네들은 그
고분자 분리막이랑 세라믹 분리막 요렇게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고분자 분리막이죠. 뭐니 해도 고분자 분리막인데 그 최근에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전화기의 폭파 사고가 났었죠. 전화기 폭파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던 와중에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라고 했던 거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그 양극과 음극이 이렇게 만나서 생기는 통전 현상을 통해서 아 얘네가 뭔가 이렇게 그 분리막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얘네가 분리막에 문제가 생겨서 얘네들이 통전 현상이 생겼다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원인 중에 하나로 밝혀냈습니다. 사실 이게 100%의 원인이다라고 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고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유력한 원인 중에 하나가 분리막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리막이 쉽게 뚫리는 게 고분자기 때문에 열에 약하기 때문에 쉽게 뚫린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 그러면은 좀 튼튼한 세라믹으로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그 분리막이 아니라 그 고분자와 세라믹의 일종의 복합체 형태로 되어 있는 분리막을 최근에 많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세라믹 분리막의 경우에는 기존의 보통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계열의 분리막과는 달리 얘네들은 이러한 열적 기계적인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세라믹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코팅을 한 셈이 되겠죠. 코팅을 하여서 분리막의 열적 특성을 강화시킨 것이 그 분리막의 세라믹 분리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최근에 가장 사용이 많이 되는 분리막 그리고 연구가 많이 되는 분리막은 또한 세라믹 분리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분리막의 개요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리막의 물성이 있는데 분리막의 물성 이슈가 막 두께의 감소, 그 다음에 그 막 기공 크기 제어 이게 두 개가 가장 중요한 분리막의 이슈 중에 하나예요. 물성 이슈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분리막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조되어 있습니다. 분리막이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필름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얘네들이 사실은 이렇게 직조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물성 이슈들이 있는데 막 두께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얘네들이 막 두께가 지금 원래는 이제 100 마이크로에서 10 마이크로로 이제 막 두께가 이제 감소해요. 언제 이렇게 그 분리막으로 이제 제작이 되었을 때 그리고 막 기공의 크기를 제어하는 게 또 이슈가 있는 게 얘네들이 방막 분리막이 절연 특성을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제 막 기공을 한없이 뭐 크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막 기공의 크기 제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맞춘 미세 다공성의 폴리올레핀계의 그러니까 폴리 여기는 에틸렌이죠. 에틸렌이 올레핀 중에 하나니까 올레핀계의 분리막을 사람들이 많이 제조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 올레핀계라고 하면은 폴리에틸렌도 들어가고 폴리프로필렌도 사실은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그 분리막의 내부 구조의 경우에는 얘네들의 특징이 기공 구조가 중요한데 얘네들은 유리 전이 온도가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공 구조를 굉장히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분리막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그, 그 내부에 들어있는 그 뭔가 직조된 기공 구조 때문에 얘네들을 그러니까 얘네들 맨 처음에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아니라 나중에 연신 과정을 해서 쫙 펴가지고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얘네를 이렇게 바로 이렇게 그 맨 처음부터 디자인을 할 때부터 최종 단계의 기공 구조로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단계의 기공 구조의 경우에는 맨 처음에 직조한 것과는 좀 달라요. 그리고 폴리오레핀 소재가 유리온 전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얘네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뭔가 열을 조금이라도 가하면 얘네가 변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쉽게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이러한 그
기공 구조가 어떠냐라고 할 때는 좀 간접적으로는 조사할 수 있는데 굉장히 이거를 이렇게 분석적으로 정확한 기공 구조를 연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분리막의 내열 특성의 경우에는 분리막의 내열 특성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열적 안정성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고내열 분리막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그 배터리 사고가 그 여기서 이야기했죠. 그 고분자 분리막과 세라믹 분리막이 있는데 여기서 열적, 기계적 안정성을 이제 제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든다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그 열적 기계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라믹 코팅층을 형성을 하는데 뭐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고분자 자체를 내열 특성이 있는 고분자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다 보니까 얘네들을 내열성이 있는 거를 그러니까 내열성이 있는 고분자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 위에다가 세라믹을 위에 코팅을 해서 세라믹으로 코팅된 고분자 이제 일종의 복합체를 만들어서 고분자 복합체 분리막을 만들어서 얘네들의 특성을 제어한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막의 열적 안정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이 왜 열적 안정성을 제어하느냐? 그 우선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 휴대전화용 그 이러한 배터리도 굉장히 열이 많이 나죠, 사실은. 그런데 얘네들은 물론 사고가 나면 절대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만약 난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사고가 나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 주체가 굉장히 소수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전화기 그러니까 그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전화기를 그 당시에 사용해 하고 있던 사람 한 사람 정도에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또 좀 어느 정도 이게 영향을 끼친지는 조금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약간 한정돼 있습니다. 굉장히 막 완전 폭발 사고가 너무너무나 크게 나서 뭐 건물이 날아가고 방이 날아가고 뭐 화재가 엄청 크게 나고 하는 일들은 그렇게 벌어지진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그 분명히 데미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금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예요. 전기차는 배터리가 뭐 한두 개 들어간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전기차용 전원에 적용했을 때가 지금 사람들이 가장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차를 일반 그 전자제품 뭐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 한 1000개 정도 들어간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들어가면은 그거가 만약 폭발 사고가 난다.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화재가 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주위에서 이제 보던 그런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그 정말 폭탄과 같은 그런 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많은 제어를 하기 위한 안전 수단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 휴대폰에서 나타난 화재 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사고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전에 그 안전 문제를 생기게 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분리막이 뭔가 이렇게 끊어져서 통전 현상이 발생하죠. 단락에 의해서 통전이 발생하고 통전이 발생하면 화재가 발생하죠. 화재가 발생하고 폭발이 발생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뭐 이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죠. 인명사고. 이러한 것들을 그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뭐 이럴 수 있다라는 정도에서 그쳤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게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요거를 좀 더 그러니까 인명사고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더 우리가 배터리 안전성을 훨씬 높여야겠다. 전지 안전성을 높여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분리막에다가 뭐 세라믹 코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그 분리막 이외에도 그 다양한 이제 그 안전성을 더하기 위한 연구가 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그 사실 이제 분리막이 막 터지고 이런 화재 나고 하는 것들은
전해질이 얘네가 굉장한 가연 재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연성 전해질이 화재가 나는 것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거기서 가스가 나온다든지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없애고자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고체를 기반으로 한 전고체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전지를 만약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전해질이 모두 고체로 되어 있는 전고체 전지를 사용한다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이 그러한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럴 경우엔 분리막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전고체 전지에 대한 연구가 현재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렇지만은 아직은 전고체 전지는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고 실질적으로 적용이 된 것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분리막의 내열성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뭐 내열 고분자, 세라믹 코팅, 그 다음에 이러한 원단 소재를 개선하는 거, 그 다음에 세라믹 코팅층을 하기 위해서도 또 바인더 소재가 필요한데 그것도 고분자거든요. 이 바인더 소재도 개선하는 이러한 많은 연구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리막을 제조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분리막은 지금 그 크게 건식법과 습식법을 통해서 제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분리막은 멤브레인처럼 생겼다라고 했었는데 직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을 직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건식법 또는 습식법을 사용하는 건데 건식법은 P, PP, P 지금 P인지 PP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봐요. P인 것 같아요. PE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P, PP, PE 이렇게 3중층을 사용하거나 또는 PE 단일층을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제작한 분리막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면은 그 습식법의 경우에는 추출 공정을 기반으로 한 습식법의 경우에는 고분자 소재와 저분자량 왁스를 혼합해서 제작을 한다. 고분자 소재와 저분자량 왁스를 혼합해서 제작을 하고 그리고 고온 필름 압출, 그 다음 용매를 압출한 후에 거기서 이제 왁스가 혼합되어 있으니까 왁스를 추출해서 제거를 해야겠죠. 해서 미세 다공 구조를 형성을 한다. 그리고 그 리튬 이온 전지 그 조립 공정을 할 때 필요한 기계적 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뭘 한다? 이축연신과 열처리 과정을 거친다. 이축연신이 여기서 뭘까요? 여기서 또 나오거든요. 습식법 및 뭐 이축연식 공정을 적용한 폴리에틸렌 분리막을 만든다. 여기서 이제 이축연신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축연신이 뭘까요? 자, 그러면 이축연신이면 일축연신도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삼축연신이 있을까요? 삼축연신은 아직 없습니다. 이축연신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섬유로 직조해서 어떠한 이런 필름은 아니지만은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네를 연신이라고 하는 것은 얘 늘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얘네를 양쪽에 이렇게 잡아요. 잡아가지고 쭉 당깁니다. 이렇게 당겨요. 이렇게 당기면 얘네들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쪽도 늘리고 이쪽도 늘려서 그 각각 예를 들어서 두 배씩 늘렸다 하면은 2/2 이축 연신이라고 합니다. 두 배씩 각각 늘렸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쪽은 늘리지 않고 이쪽만 늘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1/2 연신. 사실 얘는 일축 연신에 해당되는 거죠. 왜냐면은 한쪽은 움직이지 않고 한쪽만 움직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일축 연신이다. 반대 방향도 뭐 2 곱하기 1 뭐 이런 식으로도 얘네가 돼요. 그리고 뭐 3 곱하기 3, 뭐 3 곱하기 4 뭐 다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신이라는 것은 특정 방향으로 직조된 애를 특정 방향으로 어떻게 직조된 애를 그 대부분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을 특정 방향으로 쭉 늘리는 것을 우리가 연신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축 연신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X축, Y축 방향 두 쪽으로 모두 그 연신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축 연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처리 과정이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연신이 열처리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열처리를 하지 않으면 얘네들이 말랑말랑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겨봐야 얘가 안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 연신을 하기 위해서는 표면을 데워줘야 돼요. 데워줘서 말랑말랑하게 만든 다음에 얘네를 연신을 해야지 특정 방향으로 체인이 오리엔테이션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특정 방향으로 늘어나면서 체인이 늘어나게 특정 방향으로 배열도 될 수가 있게 되겠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뭐를 제어할 수 있다? 얘네들의 기계적인 물성을 제어할 수 있다. 왜냐면은 기계적인 물성은 어떻게 제어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면 처음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봐요. 얘네가 연신이 됐다 하면 이쪽으로 쭉 당겨지겠죠. 그러면은 똑같은 애가 이런 식으로 쭉 당겨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훨씬 팽팽해졌죠. 팽팽해지다 보니까 얘네들이 기계적인 물성이 좋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신을 통해서 기계적인 물성을 제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방법을, 이거는 꽤나 그 기존에 섬유를 만들던 사람들한테 잘 알려진 방법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분리막을 만들고 나서 분리막을 연신을 통해서 얘네들을 쫙 당겨줬을 경우에는 얘네들이 기계적 특성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표면에 있는 기공 사이즈도 어느 정도 커지면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뭐다? 습식법에 기반한 그 분리막의 제조다. 두 번째, 연신공정에 기반한 건식법. 여기도 사실 건식법에서도 연신공정을 쓰네요. 근데 습식법의 경우에 왁스를 사용을 해서 얘네들이 이제 열 처리를 해가지고 연신을 하는데 비해서, 건식법의 경우에는 연신공정을 기반으로 해서 얘네들이 그 왁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연신 및 열처리 공정만으로 기공 제작 및 그 기계적 물성을 제어하는 것이 그 연신 공정 기반의 건식법으로서 우리가 분리막을 제조하는 거가 되겠다. 특별히 우리가 폴리프로필렌의 경우에는 얘네들 일축 연신, 한쪽 방향만 쫙 연신하는 거죠. 기반으로 건식법을 사용을 해서 얘네들이 그 분리막을 제조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신규 공정으로 건식법 기반 폴리에틸렌 분리막 및 폴리프로필렌 기반 건식 이축 그 연신 제조 분리막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기존과 달리 조금 더 그 새로운 좋은 물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건식 기반의 새로운 그 분리막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잠깐만 쉬었다가 좀 더 본격적으로 모폴로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분리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